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연원님께서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연원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잘 하시면서 이야기에 빠져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연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바쁘셨으니까. 저번 주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아시잖아요. 시들문은 참여는 자유라는 거. 네네. 네, 항상 본업이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다 귀신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귀신이라는 게 아무리 다 비슷비슷하게 목격하고 겪는다고 하더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겪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오늘은 제가 간만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가 겪으신 일들에 비하면 저 정도는 그냥 세 발이 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머니가 그냥 겪으셨던 되게 짧은 이야기 하나를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는 모두가 다 처음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날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처음으로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된 일이 있으셨는데, 그거랑 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안은 항상 설명드리다시피 어디서 흘러들어온 대물림인지 알 수가 없고 어느 핏줄인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전 윗세대들이 그러셨는지도 물을 길이 이젠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증조 때부터 4대째 저희는 각자 정도는 좀 다르더라도 대대로 여자들이 보면 안 되는 걸 보면서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제가 처음으로 귀신 본 이야기를 옛날에 처음으로 시참할 때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었었고 제 딴에도 나이가 제가 많이 어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조금 다르셨던 게, 어머니는 처음 귀신을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대요. 뭔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을 시기에 처음 보게 되셨던 건데, 그 귀신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그냥 길 가다가 똥 빨듯이 잘못해서 뭐에 잘못 걸리면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릴 수도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때는 저희 어머니가 어리실 때니까 몇십 년 전에, 어머니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고향이 제주도 분이시지만 유치원에 올라가실 때쯤에 육지로 넘어오셔서 터를 잡고 사셨어요. 근데 그래도 외가댁이 제주도다 보니까 어머니의 외할머니를 뵈러 자주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 해에 그날도 외가댁에 방문하려고 외할머니랑 같이 부산 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가셔서 제주 집을 가고 계셨는데, 택시를 탔는데 어머니가 속이 너무 안 좋으시더래요. 뭐 요즘처럼 포장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길이 좀 우물렁거리기도 하고, 아까 배에서 먹은 게 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계속 창밖도 좀 보고 창문도 열어서 바람도 좀 쐬보고 하셨는데도 속이 안 나아지셔가지고 결국 그 기사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갓길에 차를 세웠대요. 차를 세우고 자꾸 속이 미직거리니까 그냥 토를 좀 한번 해버리자 하고 구석 어디 하수 근처에다가 토를 하셨대요. 막 몇 번을 개워내신 후에 몸이 좀 진정이 되셔갖고 다시 차를 타러 이렇게 택시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저 멀리서 택시 근처에서 택시 아저씨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고, 어머니는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찰박찰박하고 되게 얕은 물을 튕구는 듯한 물장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가지고 어머니도 외할머니께서 옷을 되게 두껍게 입혀서 데리고 가셨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추운 겨울날에 누가 물장구를 이렇게 신명나게 튀기고 있는 거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어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어머니가 방금 개원했었던 그 토사물 위에서 구두를 신고 찰박찰박 물장구를 튀기듯이 놀고 있더래요. 근데 뭔가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넋을 놓고 계속 그 구두발로 토사물을 밟고 막 구르고 그 위에서 튀기듯이 놀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 여고생을 보고 좀 놀래기도 하셨는데 또 어린 마음에 더럽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바로 택시 쪽으로 뛰어가서 뒷문을 열고 차에 탔는데,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무서운 마음도 있지만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저게 왜 저러는 건지 계속 시선이 가니까 차에 탄 후에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개를 살짝 빼서 그것이 있던 데를 다시 쳐다보셨대요. 다시 쳐다보니까 이게 조금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얘기기는 한데, 그 여고생이 바닥에 웅크려갖고 어머니의 토사물을 손으로 긁어서 입에 가져다 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토사물 위에서 발을 구르는 것까지는 사람이 좀 어떻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행위까지는 역겨움의 수준을 좀 넘어서가지고 좀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빽 지르시고 그 소리를 들은 택시 기사님이 애가 토도 좀 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그곳을 벗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외갓댁으로 가는 그 택시 안에서 계속 그 놀란 마음에 외할머니께 횡설수설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뭔가 잘못 본 걸 거다 하면서 그냥 달래주시더래요. 근데 어머니 말로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외할머니도 보신 적이 많으시니까 아마 내 딸이 귀신을 본 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달래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택시는 외갓댁에 도착을 했고 어머니는 뭐 멀미를 했다거나 뭐 이상한 걸 본 그 일 때문에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외증주 할머니께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려고 했대요. 근데 저희 그 제주 외갓댁이 안방이 구조가 좀 신기한 게 바닥은 되게 높게 돼 있고 창은 낮게 돼 있어가지고 바닥에 요를 깔고 누우면은 창밖이 좀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창밖에 있는 닭집이랑 개집 보면서 그 개집 안에 있는 개도 보면서 잠이 들랑말랑 하는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깜빡 잠이 들었는지 눈을 뜨니까 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목줄이 엄청 팽팽하게 잡아당겨져가지고 목살이 밀려나가고 있는데도 창문에 바짝 붙어서는 어머니한테 낑낑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워있으니까 밖이 잘은 안 보이는데 그 예. 개집이 아래 위로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개는 저희가 그 담벼락에 묶어놨었기 때문에 개집에 안 묶어놨는데 개집이 개가 밖에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들썩거리지? 하다가 다른 집 개가 사료를 뺏어 먹으려고 왔구나 해가지고 어머니가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창문으로 딱 다가섰는데 어머니 눈에 그때 보이는 게 뭐였냐면 개집 밖으로 삐져나와있는 교복 치마랑 다리가 눈에 보이더래요. 뭐야? 근데 그때 외가에서 키우던 개가 진돗개였어가지고 개가 좀 컸어서 그 개집이 큰 집이었는데 그 개집 안에 몸을 상반신만 집어넣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비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헉 하고 입이 막혀가지고 창문에 붙어서 낑낑거리는 개와 그 개집 속의 사람의 뒷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고 계셨었는데 그때 갑자기 외증주 할머니께서 갑자기 나오시더니 개는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자리에 앉히시고 개집은 손으로 들어가지고 돌려서 담벼락 쪽을 보게 돌리시더래요. 개집 입구가. 집 안이 안 보이도록. 그러고는 어머니를 똘순이라고 제가 부르면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더래요. 똘순아 눈 감아 해가지고 외증주 할머니의 호통 때문에 눈을 감으니까 한참을 감고 기다리니까 외증주 할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를 이불로 싸서 안으시고 똘순아 이제 눈 떠도 된다 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눈을 떠보니까 예. 그 외증주 할머니가 되게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보고 계시더래요. 그러고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원래 좀 예민한 기질이 있다. 그래서 너가 방금 본 게 뭐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대요. 예. 너가 너무 어려서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할머니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느끼셨대요. 어머니도 할머니 설명이 없을 때에도 아 내가 본 게 귀신이구나 어허.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아까 토사물을 먹던 그 여고생의 교복이랑 계집 안에서 그 삐져나와 있던 구두랑 치마가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예. 그래서 외증주 할머니는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리니까 원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이상한 포인트에 꽂히면 그렇게 쫓아와서 못 살게 군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답이다 라고 하고는 넘어가셨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이 됐을 때부터 어머니는 그 여고생 귀신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간단하게는 뭐 장독대 쪽을 보다가 우물가를 보려고 시선이 옆으로 이동하면은 그 중간 시야에 잠깐 걸린다던가 아니면 아주 흐릿하게 보일 만큼 먼 발치에 서가지고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어머니 눈에 밟히더래요. 그 제주 외갓댁에서 지내는 동안에. 예.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외할머니한테 좀 일정보다 빨리 돌아가자고 졸랐고 외할머니도 그 외증주 할머니께 또 들은 이야기도 있고 아이가 본 것도 있으니까 곧장 육지로 돌아가셨대요. 육지 가는 배편을 끊고 어머니를 데리고 육지로 돌아가셨는데 외증주 할머니께서 배웅을 해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런 것들은 근데 바다를 못 건너니까 괜찮을 거다. 육지로만 돌아가면은 저기 안 보일 거다 하면서 어머니를 달래주셨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그런 외증주 할머니 말씀을 믿고 배에 올라타셨고 그 귀신을 보게 된 시점 이후부터 다른 귀신들도 많이 보게 되시고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있으셨고 좀 충격적이게 생긴 것들을 어머니가 되게 많이 보셨대요. 어머니는 얼굴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옛날에 봤던 그 귀신은 희석돼가지고 그냥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귀신 정도로만 어머니 머릿속에 남아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지고 어머니가 중학생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괴담이 좀 유행을 했었대요. 어떤 괴담이 유행을 했었냐면은
그 밤 12시에 입에 칼 물고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미래의 남편이 비친다라는 괴담이 있었거든요. 알죠. 그래서 어머니 그 친구분이 그 미래 남편 찾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날에 가방에 과도를 챙겨서 갖고 왔더래요. 토지품 검사에서 어떻게 안 들켰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같이 방 쓰는 친구들한테 10명 정도 있는 방에서 그 괴담 얘기를 해주고 칼을 막 자랑을 하더래요. 어머니를 제외한 막 다른 여중생들은 그런 거 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총대 메고 해주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쯤부터는 뭐 무속이든 귀신이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세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알고 계셨었기 때문에 저게 다 헛짓이라는 걸 알고 계셨대요. 예. 근데 또 말리기는 좀 애매하고 혼자 이상한 사람은 되기 싫으니까 그냥 제일 구석에 앉아 계셨대요. 애들이 화장실 앞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12시 됐다 빨리 하자 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계셨었는데 12시가 되니까 그 괴담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방불을 다 끄더래요. 방불을 다 끄니까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화장실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 귀에 좀 거슬리는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뭐를 쩝쩝쩝거리면서 입맛을 다시는 듯한 그런 거슬리는 소리인데 입맛 다시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닐 텐데도 이상하게 그 다른 친구들의 비명이라던가 웅성거림 속에서도 유독 그 소리만 크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쩝쩝거리는 소리가 왠지 모르겠는데 익숙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그 옛날에 제주에서 봤던 그 귀신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래요. 근데 걔를 못 본 지가 5년에서 6년 정도가 벌써 흘렀고 그 후에도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제주도를 몇 번 가셨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도 못 보셨었대요. 그래서 그냥 에이 하면서 고개를 내저으셨는데 계속 그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애들 비명소리가 갑자기 깍 들리더니 방불이 켜지고 애들끼리 그냥 아유 아무것도 없었다 별일 아니네 하면서 막 해산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웅성거리는 친구들 사이에 다른 애들은 다 잠옷을 입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래요. 그리고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얼굴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보이는데 아직 중학생들이니까 좀 미성숙하잖아요. 그 미성숙한 친구들 사이에 되게 성숙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가운데 교복을 입고 서가지고는 어머니를 보면서 은은하게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거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그때 봤던 그거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벙이 찌셔가지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뭐 저런 거랑 눈이 마주치면 안 되니까 자꾸 시선을 떼려고 해도 그게 계속 시선을 끌더래요. 손을 젓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러다가 다시 웅성거리는 친구들 틈 사이에서 사라졌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그날 다른 친구들이 거울에서 뭘 봤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게 어떻게 여기서 다시 나타났지? 라는 생각만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령술은 일반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술이에요. 그 행위는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한 건데 뭐 귀신을 보고 싶다던가 만나고 싶다던가 뭐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자체가 깃든 행위니까 끌어당길 수밖에 없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도시전설도 뭐 절차만 보면은 강령술의 일종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저쪽 세계에 사는 것들의 이목을기에는 충분한 행위니까 아마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구나 하면서 다시 나타난 게 아닐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고 그게 다시 나타난 후부터는 가끔 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웃으면서 바라보다가 사라지거나 갑자기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옆에 앉아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끔씩 나타나서 어머니를 놀래키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뭐 발가벗고 다니는 귀신도 보신 적이 있으시고 한쪽 다리가 으깨진 것도 본 적이 있어서 딱히 이상한 짓을 한 적은 옛날에 있기는 해도 그냥 깔끔한 교복 차림에 어디 모난 데 없고 그냥 예쁘게 생긴 네가 낫다 싶어가지고 또 적응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쯤에 네. 이제 그 귀신과 어머니가 동년배로 느껴지기 시작을 할 즈음 그게 그때 처음 어머니한테 말을 걸었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을 했었는지는 어머니도 지금 이상할 만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신대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몇 살 때 시작된 일인지부터 해서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도 그 귀신을 그려보라고 하시면 어머니가 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되게 잘 그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간대요. 그리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생김새가 무서운 건 절대 아니다. 진짜 예뻤다. 근데 너한테 묘사를 해주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분명 무슨 말을 했는데 딱 그것의 대사만 도려나간 것처럼 그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예. 근데 그것이 어머니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드문드문 주제가 뭐였는지만 기억이 나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학교 가는 길에 여기 말고 오늘은 다른 데로 가라던가
저 친구랑 어울려 놀지 말라던가 뭐 그런 식의 자꾸 조언을 하더래요, 어머니한테. 예. 어머니는 저게 뭘 원하는 건지, 왜 나한테 붙어가지고 거의 8년에서 9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맴도는 건지 영 모르겠다 싶기도 하는데 뭐 그 귀신이 뭔가 살기가 느껴진다던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또 익숙함이 무섭다고 내버려 두셨대요. 그게 말을 걸든가 말든가. 네. 근데 가끔은 또 걔가 없으면 서운할 때도 있을 정도로 되게 자주 나타났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친구들하고 어머니가 막 떠들고 놀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앉아서 같이 웃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집에서 가족끼리 막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점점 그게 어머니 일상에 녹아들듯이 그 어머니 주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약간 이게 점점 선을 넘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딱히 크게 뭘 하는 게 아니기는 했었어가지고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를 좀 다른 일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말씀을 안 하면서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셨대요. 점점 선을 넘는 모습들을. 그러다가 사달이 난 게, 그날은 어머니가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학교를 쉬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침대 끝에 이제 걸터 앉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기운에 눈을 반쯤만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여고생 귀신인데, 평소에는 항상 은은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무표정을 하고 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이것까지 왜 연병을 하는 거지 하면서 짜증이 막 나시더래요. 그래서 귀찮은 나머지 그냥 가라는 제스처로 손을 휙휙 내저으셨는데, 그게 어머니가 손을 휘두르니까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손을 휘두르더래요. 그 어머니가 저게 왜 저러지?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니까 똑같이 얼굴을 찌푸리더래요. 그 후에 뭐 어머니가 부스럭거린다던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주변에 안경을 찾는다던가 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랑 똑같이 행동을 하더래요. 그러고는 한참을 어머니를 따라하다가 어머니 위에 갑자기 자기 몸을 포개듯이 누워버리더래요. 그게 어머니를 쑥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어머니가 느껴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침대 쪽을 바라보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에 그게 그대로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베개를 베고 누워있더래요.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 그 귀신을 어머니가 멍하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응? 근데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생겼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하고 좀 미묘하게 비슷하게 생겼더래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그게 완전 미인상이라고 했었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살짝 복코시거든요. 약간 복코 느낌으로 코도 퍼져 있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자매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미묘하게 어머니랑 닮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저게 왜 점점 나랑 비슷해져가지? 나랑 하는 행동도 닮았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머리 안에 누가 정답을 말해준 것처럼, 아, 제가 원하는 거는 나랑 똑같아지는 거구나. 이대로 가면은 내가 쟤한테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고, 외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른 가족분들한테 전화를 몇 통 돌리시더래요. 그러고는 어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용한 무당집을 찾았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가보자 해가지고 어머니랑 외할머니는 그 일이 있은 당일에 무당집을 가셨대요. 할머니랑 어머니를 태운 택시가 당집 근처에 닿으니까 이미 누가 마중을 나와 있더래요. 앳된 총각이 긴 코트를 입고 손을 모으고 문 앞에 서 있더니 어머니랑 할머니가 머뭇거리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아무 말 없이 인사를 하고는 어머니랑 외할머니를 어떤 방으로 안내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방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한 3평이 조금 넘어 보이는 작은 방이었는데, 어머니랑 외할머니가 그곳에 앉아서 거의 2시간을 기다리셨대요. 그걸 한참을 기다리니까 무복을 입은 어떤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많이 기다렸죠?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것저것 비방칠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자기 방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랑 외할머니를 데리고 그분이 방 밖으로 나서셨는데, 그 무당이 계속 가면서 먼 거리도 아닌데 계속 하늘이나 땅 같은 곳들을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더래요. 왜 저러는 거지?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한 번은 그 무당이 갑자기 딱 쳐다보는 것을 어머니도 쳐다봤는데 그 여고생이 담장 밖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시선을 떼고 그 무당분이 머리를 틀어 올린 그 꼭지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대요. 무당분을 따라서 방에 들어가니까 무당분이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이 밖에 있는 저거 좋은 거 아니라고, 학생 키워서 잡아먹으려던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아주 옛날에 학생이 저거를 처음 봤을 때 조치를 취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는 끝날 수가 없다 하면서, 근데 저거 물에 젖어 있는 거 보면은 원래 육지에 살던 애가 아니지?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처음 제대로 어디서 봤는지, 그것이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같은 것들을 다시 아주 옛날 일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무당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근데 저게 어떻게 너한테 엎혀서 육지로 나왔는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나도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무당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귀신을 얻고 바다를 건너는 일도 있는데 그걸 너가 어떻게 한 걸까? 이러면서 뭔가 쟤랑 너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이대로 두면 너가 빙의가 되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저게 좀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한을 풀어서 하늘로 올려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외동딸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 하시니까 외할머니께서는 바로 굿을 해도 상관없다. 굿이라도 해달라 했고 무당분께서도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간단한 굿을 치렀대요. 근데 어머니가 굿판은 자세히 묘사를 해주실 수가 없었던 게 이상하게 그 굿판에 있는 내내 온몸이 너무 아팠대요. 누가 살을 자꾸 떼서 가져가는 것처럼 살갗이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가지고 굿판 내내 정신을 거의 반쯤 빼고 계셨는데 그 굿의 결과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굿이 반만 성공했대요. 오.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그 무당분 혼자서 힘으로 끝마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저는 무속 언어를 몰라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끝까지 거부를 했대요. 자기는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서는 손을 털겠다라는 약조만 받아내고 굿이 끝이 났대요. 그리고 굿이 좀 일단락되고 어머니가 몸을 좀 추스리니까 무당분이 곧바로 어머니를 방으로 불러서 일러주셨는데 일단 내가 그것한테서 약조는 받아냈다. 근데 약조는 말이 좋아 약조지 깰 수 있는 것도 약조다. 되도록이면 준비되는 대로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잠시 그 귀신하고 너 사이에 있던 그 이상한 인연은 약조를 통해서 끊어뒀으니까 너가 이번에는 바다를 건널 때 저게 너한테 엎혀서 따라가지 못할 거다. 근데 자기랑 너가 액면가가 비슷해지기를 기다린 것 같다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고. 저게 왜 자기랑 니랑 나이가 같아지기를 바랬었는지. 예. 그런데 일단은 한번 떠나면은 적어도 24살이 되기 전에는 한국 땅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는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일본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셨고 아, 그렇게 가셨구나. 실제로 20대 중반 결혼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한국 땅으로 아예 돌아오신 적이 없으시대요. 네. 그리고 그 귀신이 어머니 옆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귀신을 되게 자주 보셨었는데 일본으로 딱 넘어간 후부터는 볼만한 것들만 보시고 뭐 자잘한 것들을 보는 일은 횟수가 눈에 띄게 줄으셨대요.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쯤에는 거의 안 보이기 시작을 하셨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 여고생을 다시 본 적은 없으신데 솔직히 첫 애로 딸인 저를 낳으시고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혹시 저한테 다시 붙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일 때문에 다시 다른 유명한 당집을 찾아가니까 그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이야기만 듣고는 그 귀신이 도대체 왜 아주머니한테 붙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아주머니를 원해서 붙은 거라면 연어 씨는 그 귀신이 원하는 그릇이 아니다. 연어는 어머니한테서 예민한 끼만 물려받았고 나머지는 아버지를 빼다 박았기 때문에 어머니랑 닮은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좀 안심을 하셨고 제가 네. 그 24살이 넘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좀 더 안심하시고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귀신을 보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이거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됐어도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때가 어머니가 한 18이었는데 예. 19, 20이었으면 또 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굉장히 섬뜩한 이런 귀신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네. 많은 분들을 뵙진 않았지만 두 분을 뵙잖아요. 그 두 분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귀신인지 모르겠다고 원하는 게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류의 귀신도 있구나. 제주도 쪽이어서 더 모르겠다고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섬에 사는 귀신이다 보니까 오래됐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주도 쪽의 귀신이 좀 세다. 아 맞아요. 오. 특히 제주도의 여자 예. 귀신이 진짜 세다고. 세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서, 야, 이거는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뭐였을까로도 남는 그런 이야기였던 네. 것 같아요. 오늘 연어님께서 이야기 집중을 너무나 잘하게끔 하시니까, 연어님에게 오늘 또 수업 잘 들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직 연어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참여하신 기간이 그렇게 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비 연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연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도 귀신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 연원님은 귀신을 느끼시니까요. 자, 그러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연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아니, 이게 시간이 좀 요즘 따라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저 눈 감았다 뜨면 시참날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대부분 연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고 어느 정도 보는지 정도를 말씀 한 번만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많이 봤었어요. 아마 이게 영안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봤었었는데. 그건 영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일반인들은 못 보죠. 네, 한시적으로는 아마 잠시 그 정도로 트였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봤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보이기 시작을 해서 요즘 들어서는 여기는 진짜 딱 나오겠다 싶은 공간을 가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냥 제가 확실하게 저거는 귀신이다 인식을 하는 건 한 번 내지 두 번. 그 외에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조금 보는 편이고 오히려 기운을 요새는 더 많이 타요. 어떤 공간에 갔었을 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던가 네. 여기는 분명히 있겠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러면 저 한 네. 가지 이거는 그냥 네. 번외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 느끼시던 분들이 안 느끼시니까 시들무에 대부분 참여를 하세요. 네. 근데 시들무에 참여하면 다시 보이고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근데 예. 귀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옆에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로. 아니요, 들어요. 들어요. 전 듣는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집에서 하면 좀 덜한데 바깥이나 안 익숙한 공간은 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랑 관련된 얘기도 안 그래도 하나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악마에 대한 이야기 하나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들무 이야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예. 네, 오늘은 확실하게 악마 이야기일 거라서 종교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 가지고 예. 네, 근데 제가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린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뭔가 설파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던 중에 흘리듯이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현재는 그 일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부마를 하는 의식의 보조사제로 일하셨던 분이 계세요. 예.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셔서 저는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를 건데 예. 저희 어머니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분이시고 어머니가 당연히 처음 삼촌을 만나셨을 때는 삼촌은 사제의 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셨대요. 종교도 그때 당시는 천주교가 아니셨었고. 네. 근데 그렇게 삼촌은 공부를 하시고 어머니랑 같은 대학교를 가게 되셨었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그 당시에 1학년 때 신병이 오셨대요. 그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셨었고 네. 그 신병이 났었다라고 판명이 난 순간부터 온 집안 분들이 안에 있는 세대를 다 뒤져봤는데도 신줄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삼촌한테 신이 오셨던 거여가지고 집안하고도 좀 틀어지게 되시고 학업도 접어야 될 정도로 신병이 심하셨었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왜 저희 신병 들리신 분들 보시면은 안 물어본 거에 대해서도 줄줄줄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넋이 나가셔서 뭔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줄줄 얘기하시는 지경에 이르셨어가지고 신을 받아야 할 상황까지 가셨었는데 도저히 신을 받으실 수는 없으셔가지고 선택하셨던 게 수도승이 되는 길이셨어요. 그래서 삼촌은 가족들하고는 완전히 틀어지시게 됐었기 때문에 저랑 제 동생을 정말 친조카처럼 생각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성당 일로 외국 같은 데 갔다 오시면은 사제분들은 보조금이 나오긴 하시는데 그게 정말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 돈을 털어서라도 제 다이어리도 사주시고 지갑도 사주시는 그런 삼촌이신데 네. 삼촌이 한 3년 전인가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저랑 저희 어머니를 보러 부산에 오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삼촌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들려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이 이야기 속에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하얀색 강아지를 키우던 때였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제 방 구조가 제가 그때 앉아 있었던 책상 바로 제 등 뒤 왼편에 옷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옷장을 향해서 강아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미친 듯이 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평소에도 좀 경계성 지짐이 있던 애였어가지고 처음에는 아파트 복도에 누가 돌아다니는 소음 때문에 저러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한 2분가량을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해도 쉬지 않고 짖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짖음이 향하는 방향이 너무 확실하게 제 옷장을 향해서 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느라고 멍하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잠깐 옷장 쪽을 살짝 보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옷장문이 닫혀 있었는데 옷장문이 엄청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옷장 안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옷장 문이 열린 것만 보여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강아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옷장 문이 닫혀 있었던 게 확실한 게 저는 제가 좀 느끼는 편이고 보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그 옷 같은 거 보고도 놀래기가 싫어가지고 항상 옷장 같은 것들이나 문을 좀 꼼꼼하게 닫는 버릇이 있어서 분명히 닫아둔 옷장인데 저게 왜 열렸지? 하면서 닫아뒀는데 열린 옷장인 거와 앞에서 짖고 있는 강아지 같은 상황을 보니까 좀 누가 봐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람일까? 귀신일까? 그런 생각들을 짧은 순간에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혼자 집에 있는 일이 많았었어가지고 제 방 책상 옆에 그 롯데자이언츠 나무 배트를 뒀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들고 옷장 쪽으로 일어나가지고 발로 진짜 있는 그 옷장 문을 꽝 쳤거든요. 그러니까 옷장 문이 콱 닫혔고 그 잠깐 사이에 제가 강아지를 들고 옷장 문이 닫혀있는 사이에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방 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강아지는 계속 으르렁거리는데도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옷장 안에 있었다면 제가 발로 찬 순간에 달려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소리라도 날 법도 한데 집안이 정말로 저희 강아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빼고는 기묘할 만큼 조용한 거예요. 네.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멀리 서가지고 방 안을 제가 살짝 들여다봤는데 옷장문이 제가 발로 너무 세게 까가지고 아래쪽 경첩이 떨어져 나가서 문이 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 옷장문에 틀어지면서 그 사이사이 틈들이 보이는데 옷장 안이 그 틈 사이로 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딱 그냥 얼어붙어서 쳐다보다가 또 다른 틈 사이로는 시선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 방이 형광등이 되게 밝았어가지고 발가락은 옷장 안에 있는데도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얼굴 쪽 그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은 엄청 새까만 걸 보고 저는 평소에 귀신을 얼굴을 못 보고 항상 귀신들 얼굴이 새까마니까 아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일단은 다시 도망쳐 나온 다음에 사람이 아니면은 강도질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은 저 귀신은 또 귀신대로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을 나가려면은 제 방문 앞을 지나갔어야 돼가지고 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게 생전 처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라도 드려볼까 싶더라고요.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공포심 속에서 급하게 생각해낸 방법이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귀신을 보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가 딱 천주교 세례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 엄청 꽂혀 있었거든요. 오, 저도 재밌게 봤죠. 예. 그 영화에 부마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어요. 네.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라고 해가지고 모든 구마의식은 치러지기 전에 그 기도를 올려요. 네. 제가 일단 그게 구마의식에 쓰는 기도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배우 강동원 님이 그 기도를 라틴어로 하시는데 그 신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들으시기에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도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주기도문은 다 못 외우면서 그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 전문을 라틴어로 외우고 있었어요. 잠깐만. 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악마와 싸울 때 저희를 지켜달라는 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보다 더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도 전 부분은 기억을 하는데 상테 미카엘 아르칸젤레 데 펜데노스 임프렐리오 콘트라네 퀴지엄 예 인시디아스 디아볼리 에스토 프레시디움이라고 하면서 방 전체에 다 울리게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웠었어요. 예. 강아지 짖는 소리랑 같이 기도문을 엄청 크게 외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강아지가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강아지가 차분해지면서 그냥 물을 마시러 가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괜찮은 건가? 하면서 한 번 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도문을 한 번 더 크게 외우고 다시 제 방을 살짝 보니까 옷장문이 그새 다 떨어져가지고 덜렁거리는데 옷장 안에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무서우니까 그 후에도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방에 못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와 기도가 진짜 통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엄청 신기해하고 좀 저한테는 특이한 경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해냈다라고 사제가 되신 삼촌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칭찬을 받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삼촌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신 거예요. 삼촌이 한참 말을 안 하시더니 생각을 하시는 듯 하다가 입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연어야, 그런 기도는 너가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러고 말을 이어붙이시는 게 연어야, 너는 악마를 믿냐?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악마는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본 적도 없고 느껴본 네.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삼촌은 제 어깨를 잡고 너 방금 그렇게 큰 소리로 아니라고 대답했던 거 여기가 한국이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귀신은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당연하죠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삼촌이 악마도 귀신도 신도 모두 존재한다고 삼촌은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 길을 걷게 된 이상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 나는 온 가족이 내가 미쳤다고 주장했었던 그때에도 잠시지만 내가 받았어야 했었던 그 신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는다. 근데 다만 섬길 수 없을 뿐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악마도 귀신도 존재한다. 악마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고 넘겨짚을 수도 없는 시대부터 존재해 왔었고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했던 시기에도 굉장히 뚜렷한 악의 형태로 존재했던 존재들이다. 근데 그런 존재들을 너까지 인간이 부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있겠냐. 너가 했던 그 행동, 아무 귀신이나 붙잡고 네가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었던 그 행동이 그게 진짜 귀신이 아니고 악마였었다면은 나는 니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었는지 그리고 그럴 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참을 설교를 하셨고 예. 제가 설교를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삼촌이 어떤 식으로 악마를 믿게 되신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럼 삼촌 악마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겠냐 하고 제가 물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촌이 본인이 참여하셨었던 구마나 혹은 다른 구마자분들의 이야기는 침묵해야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지만 찐이다. 오. 개인적으로 겪은 일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예. 삼촌이 본인이 악마를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그 해가 제가 태어났던 해래요. 그 2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삼촌은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났었을 때는 외국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무건수행을 하시던 중이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국제편지가 왔는데 몇 년 만에 어머니한테 소식이 전해졌었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편지를 열어보니까 뭐 잘 지내냐, 못 본 지 벌써 한 2, 3년 정도 됐네. 나는 그 사이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의 세례명을 미리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가 이거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너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이 나면은 세례명과 함께 우리 딸을 보러 와주면 좋겠다. 뭐 건강하게 지내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어머니가 보내셨었대요, 삼촌한테. 근데 삼촌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된 친한 친구의 아이 소식도 기쁘셨고 또 아이의 세례명을 골라줄 생각에 되게 신이 나셨었대요. 그래서 세례명을 뭘 해주면 좋을까? 우리 연어한테 어떤 세례명을 지어주는 게 제일 예쁠까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무건수행 중이시기 때문에 침묵 기도를 올리시고 방으로 돌아가셨대요, 한밤중에. 낡은 침대에 몸을 눕히고 잠이 드셨는데 그날 밤에 좀 되게 이상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는 삼촌이 그냥 평상시처럼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 때문에 눈을 뜨셨는데 그 삼촌 방이 되게 작았대요. 그 한켠에 거울이 하나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기 전에 옷 매무새를 좀 단정히 하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거울 속에 삼촌이 얼굴에는 하얗게 분칠을 하고 옷은 한복을 입고 있더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복인 것 같대요. 그리고 그 모습에 놀란 삼촌이 다급하게 이 분칠이라도 지우려고 세면대로 딱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냥 그 거울 앞에서 본인 모습을 계속 본 채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침대 위에 누군가가 걸터 앉아 있더래요. 그 누군가는 한참을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삼촌을 바라보는데 그 존재는 얼굴은 새까매서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입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 특이하게도 사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는 수도원이기 때문에 사제복을 입으신 분은 안 계세요. 근데 그 사제복의 목에 있는 하얀색 카라를 뺀 상태로 앉아있더래요. 그러고는 그런 옷을 입으신 분이 삼촌한테 말을 거는데 처음에는 중국어 같은 말로 말을 걸더래요. 그 다음에는 다른 여러 나라 말을 하더래요. 라틴어도 했다가 독일어도 했다가 뭐 영어도 했다가 그런 다양한 언어를 쓰더니 끝에는 한국말로 삼촌한테 하는 말이 그러게 종이나 흔들면서 살지 그랬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삼촌은 잠에서 깨셨대요. 예.
잠에서 깼는데 그 사이에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꼼짝을 안 하더래요. 눈을 뜨니까. 근데 이게 평소에 삼촌도 가위를 여러 번 눌러보셨는데 그냥 가위를 눌리는 느낌이 아니라 지구가 삼촌을 잡아 당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오. 그래서 온몸의 살이 땅으로 이렇게 잡혀서 끌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이랑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래도 삼촌은 무건수행 중이셨었기 때문에 비명도 못 지르시고 그냥 꾹 참으셨대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다시 아까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삼촌한테 다시 말을 걸더래요. 지금이라도 가서 종이나 흔들어 라고 하더래요. 근데 삼촌은 이 목소리가 삼촌은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하고 뭔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린가 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목소리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서 종이나 흔들으라는 말이 한때는 신내림을 받았었어야 됐던 삼촌을 조롱하는 의미라는 건 확실했었기 때문에 삼촌이 욱하는 마음에 지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저게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삼촌이 입을 꼭 닫고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존재를 무시하려고 하셨는데 그 존재는 삼촌한테 그 말이 안 먹히니까 그 후부터는 삼촌을 비난도 했다가 조롱도 했다가 막 삼촌을 비웃더래요. 너가 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걸 믿는 거냐고 막 비웃다가 갑자기 삼촌한테 삼촌 가족 얘기를 하더니 제 얘기를 꺼내더래요. 근데 제 얘기를 꺼내면서 아이 3명은 라프타네 디 바빌로니아가 어떻겠냐고 하면서 이길거리더래요. 근데 라프타네 디 바빌로니아는 그 성경 공부를 좀 깊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어고 한국말로 바꾸면은 바빌론의 탕녀라는 뜻이에요. 오. 악을 상징하는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례명으로 쓸 수가 없고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저 존재가 내가 아까 낮에 했었던 생각까지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부터 삼촌이 겁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존재가 삼촌이 겁을 먹은 걸 눈치를 챘는지 그때부터는 삼촌이 가지고 있는 남한테는 말하기 싫은 비밀들부터 고해실에서 본인이 지은 죄를 고해하면서 썼던 말들까지 삼촌의 귓가에다가 막 읊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거랑 한참을 삼촌이 거의 몇 시간을 실랑이를 하시다가 날이 밝아서 기상시간 알리는 종이 딱 울리자마자 가위 같은 그것에서 풀려나셨대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거울부터 확인을 하셨는데 거울 속에는 분칠을 안 한 그냥 원래의 삼촌 모습이 그대로인데 밤새 그 입술을 너무 꽉 물어가지고 아랫입술이 다 찢어지고 터져 있더래. 근데 삼촌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너무 기묘하니까 그 수도승 중에서도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필담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드리니까 네. 그분이 삼촌한테 잘했다라는 말을 하시더래요. 잘 참았다고. 근데 자기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말하자면 너가 지난밤에 본 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경계하라고 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너 꿈처럼 그렇게 가볍게 다가온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현혹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몸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찢고 잡아먹는다. 그래서 너는 지난밤에 그렇게 큰 싸움을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것과 싸워서 이긴 거다. 근데 만약에 너가 무건수행 중이 아니었었다면 첫 번째 질문이나 말에 되게 쉽게 대답을 했을 거고 그게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과 너가 만약에 계속 대화를 했었다면은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었을지는 내가 장담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래요. 삼촌은 무건수행 중이셨기 때문에 살으셨던 거죠. 와. 그래서 삼촌이 그 다른 분한테 여쭤봤대요. 근데 저는 되게 독실하게 기도도 드렸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그것들이 저한테 찾아왔다 간 거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래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게 그것들이다. 네. 이유도 찾아오는 때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린 그것들을 재앙이나 재난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후에도 삼촌이 그 수도원에서 지내시는 동안에는 그것이 잊을만 하면 삼촌 꿈에 나타나더래요. 그러고 삼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혹은 삼촌이 제일 아끼는 친조카 같은 저나 제 남동생을 들먹이면서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더래요. 삼촌은 그 싸움 속에서 어떤 계기를 얻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구마의식을 보조하는 보조사제가 되셨던 건데 몇 번 구마의식에 참여도 하셨었대요. 한국에서도 네. 참여를 하셨었고 외국에서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의식과 관련된 일들은 침묵하셔야 돼가지고 더 말해주진 않으셨는데 제가 좀 이 이야기를 듣다가 맨 마지막에 삼촌이 하신 말 중에 기억이 좀 남았던 게 삼촌이 마지막에 연호야 내가 왜 네 세례명을 못 지어줬는지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삼촌한테 세례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봤었던 그것이 너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내 머릿속에 너 이름을 안 남기고 싶어서 너 이름도 내가 안 지어줬고 난 지금도 그래서 네 세례명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거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끝마쳐 주셨습니다. 아니, 이 구마사제 분들의 이야기는 간간히 나오잖아요?
근데 네. 지금처럼 연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침묵을 해야 되는 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개인 사회는 비밀스럽게 움직이니까. 네, 함부로 해주실 수도 없고 그렇죠.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실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들어왔거든요. 연어님처럼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네. 이제 신부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악마들이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그걸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네, 제일 현혹하기 쉬울 때 현혹시켜놔야 된다고. 네, 안 그러면 네. 너무 깊게 그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홀릴 사람이 한 명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그쵸. 본인의 세상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예,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래서 삼촌도 보셨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제가 그냥 감히 추측을 해보는. 야, 저도 검은 사제들을 되게 감명 깊게 봤지만 거기서 강동원 그분이 보조 사제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분은 네. 신부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 저도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의 아들아, 그 대사 있잖아요. 아, 그들의 말을 뭐 듣고 떨지도 말고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게 참 감명 깊게 기억에 남던 그런 대사였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그때 당시에 저는 좀 무서웠었는데, 귀족님들이 들으시기엔 좀 웃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오? 예? 근데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맞아요. 네. 그냥 밖에서 귀신 얘기 잘못하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좀 경고성으로 그냥 들려드리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시참을 수요일에 했었잖아요. 그 시참한 직후에 1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귀신 얘기를 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꺼려하는 편이고 저는 극단적으로 다 차단하는 스타일이어서 밖에서는 라디오도 안 듣거든요. 영화도 안 보고. 근데 가끔 좀 개방된 공간이어서 어디서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시들물을 할 때면은 시참할 때는 항상 제 방에서 해왔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저번 주는 제가 퇴근을 하고 그 수요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차를 타고 좀 멀리 갔었어야 됐었어요. 차를 운전을 해서 좀 가다가 잠도 깰 겸 휴게소에 정차해서 밥도 좀 먹고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차 안에서 시들무도 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괜히 사람이 좀 무서운 얘기하고 나면 오싹하잖아요, 사람이. 또 밤이기도 하고 도로도 어둡고. 그래서 차 안도 근데 밖으로 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차는 그래도 좀 제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운적으로 뭔가 뭔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무서운 것 같았어가지고 그냥 별일 없겠지 싶어서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러 갔어요. 네. 시들무가 끝나자마자 바로 주유를 하러 갔는데,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고 출발해야지 하고 셀프 주유소였어가지고 내려서 기름통을 열고 기름을 막 넣고 있는데, 진짜 흘끗 본 거기는 한데 제 차가 썬팅이 좀 짙어가지고 밤에 보면은 안이 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누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걸 제가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봤나? 하고 차 주유구 열고 기름을 넣으면서 계속 안을 쳐다봤어요. 근데 이게 썬팅이 짙은 차도 가까이서 보면 보이니까 아예 차 창문에다가 눈을 갖다 붙이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내가 비친 사람 같은 걸 잘못 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유를 다 하고 차를 출발을 시켰어요. 한참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뒤통수 쪽 머리카락이 계속 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에서 그 좀 찝찝한 느낌이 들면서 좀 쎄한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 차는 그 백미러에 거울 대신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도 항상 후방 카메라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차 뒷좌석을 제가 거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또 운전 중이니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볼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계속 신경은 쓰이니까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휴게소든 졸음쉼터든 나오면은 잠깐 차를 세웠다가 가야겠다. 내가 무서운 얘기 그거 조금 했다고 또 그새를 못 참고 차에 탔는가 보다.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무서우니까 또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창문도 열고 노래 들으면서 달렸거든요. 뒤에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로 한참을 조금 운전을 하니까 졸음.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Yeah. Yeah, yeah. Yeah. Sun on the tarp, hot oil in the pan. Uncle in the apron moving like he can. Rice in the paper boat, lime on the side. One bite, one smile, make a rough day glide. Hands full of change, feet full of dust. Till they line up early, everybody trust. Steam on the sidewalk, bang on the tin. You can taste the comeback in the place you're in. If your pockets feel low, take a seat, take a blow. Let the sharp heat show how the small things grow. Street food, keep me moving. Street food, keep me proving. One hot bite, I'm not losing. Street food, keep me moving. Chop it, serve it, love it. Street food, keep me proving. Caught by the school gate, walk with a scar. Auntie flips dough, circles, never needs a star. Peanuts in the chutney, mango in the rain. Sweet with a little sting, same as the game. You came in worn down, you came in broke. Now you stand a little straighter with the first smoke. Grease on the fingers, fire in the night. Some days start humble, then they turn alright. If your name got bent and your luck got spent, take that last coin, friend. This is how you stand again. Street food, keep me moving. Street food, keep me proving. One hot bite, I'm not losing. Street food, keep me moving. Chop it, serve it, love it. Street food, keep me proving. From the curb to the crown, from the star to the stage, every little plate holds a whole new page. You don't need much when the flame is true, just a warm up heart and a hand that'll do. Street food, keep me moving. Street food, keep me proving. One hot bite, I'm not losing. Street food, keep me moving. Serve it up, I'm ready. Street food, keep me proving. Chop it, serve it, love it. Street food, keep me proving. Chop it, serve it, love it. Street food, keep me proving. 쉼터가 있다는 표지판이 보였고 여전히 뒤통수는 계속 누가 쳐다보는 것처럼 따끔거려서 졸음쉼터를 향해서 엑셀을 엄청 밟았어요. 예. 도착을 하니까 졸음쉼터에 사람이 한 2명, 3명 정도 정차하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또 아무도 없으면은 또 아무도 없는 대로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차를 세우고 제가 내리자마자 바로 차 뒷문을 열었어요. 차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못 봤고 그냥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그냥 착각을 한 건가 싶어가지고 본 사람도 없는데 무안한 거예요.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차 뒷문을 열어놓고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뭐 차에 문제가 좀 생겨서 잠깐 정차했다 갈 거라서 한 10분 늦을 것 같다. 뭐 어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 있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정신이 팔렸었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은 걷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차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걷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평소에는 일부러 그런 존재들을 선명하게 보는 게 싫어가지고 안경을 벗고 다녀요. 시력이 안 좋아도. 근데 운전 중이었어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네.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선명하게 본 게 제가 차 문을 열어놨었잖아요. 근데 그 뒷좌석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다다닥 뛰어가지고는 그 졸음쉼터 바로 옆이 숲인데 그 숲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뻥쪄가지고 그 친구가 막 전화로 뭐라 하는데도 야 그냥 끊어봐봐 하고 잠깐 서 있었는데 예. 그게 분명히 제 차 뒷좌석에서 내린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뒤에서 쳐다보던 게 저 귀신이구나 하는데 갑자기 머리 안에 드는 생각이 저거 다시 오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뒷좌석만 급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문 닫고 바로 시동 걸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뒷좌석에 시선감이 좀 안 느껴져가지고 진짜 타고 있었네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마저 했는데 그날 제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다른 것도 하나 더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뒷자리 귀신은 귀신 얘기 들으러 왔다가 차에 잘못 타가지고 저한테 한 20분가량 납치당해 오신 영가분이신데 예. 다른 하나는 그 귀신이 제 차에서 내리시고 한참 또 목적지까지는 거리가 많이 남았었가지고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한참 캄캄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니까 저기 멀리에 고속도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람 모양 표지판 있잖아요. 공사할 때 쓰는 그 표지판이 한밤중에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네킹 같은 거 공사장 옷 같은 거 입혀놓고 세워놓기도 하니까 앞에 공사하나 보다 싶어서 제가 밤이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해서 속도를 줄이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어둡기도 하고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제가 그때 쌍라이트를 켜고 있었거든요, 자동차를. 근데 그게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그게 그냥 마네킹 같은 건가 했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트렁크 반스에다가 러닝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계셨어요. 뭐야? 그냥 갓길에 양팔하고 양다리를 그 팔 벌려뛰기 하는 자세로 대자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속력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치매 할아버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내비로 방금 지나갔었던 그 구간을 마킹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딱 지나간 후가 바로 터널이었어가지고 터널에는 제가 정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터널에서 나가면은 바로 신고를 해야겠다 하면서 터널을 딱 나왔는데 터널 바로 앞에 또 똑같은 자세로 그 할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람 아니구나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차 핸들 틀어버릴 뻔했는데 그냥 바로 달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혹시나라는 게 있으니까 집에 가자마자 블랙박스를 돌려봤어요. 친구를 만나자마자 네 노트북 좀 갖고 와봐 해서 이렇게 돌려봤는데 그 터널 전에도 터널 후에도 그냥 저 혼자서 호들갑 떠는 모습만 찍혀있고 아무것도 안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귀신 얘기 한번 밖에서 잘못했다가 한번 오늘 또 밤에 기운 잘못 타가지고 그렇게 봤구나 하면서 저는 저번 주에 그냥 그 일을 넘어갔었는데 아이고야. 그냥 처음 봤던 아저씨 귀신은 제 느낌상 정말로 그냥 자기 얘기한다고 오셨다가 저한테 납치당하신 거고 그 할아버지 분은 그냥 제가 한번 본 김에 그날은 또 눈이 트여가지고 한 번 더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연호님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네. 대부분 이렇게 안 보이는 그 과정을 겪다가 안 보이고 안 느껴지나 보다 해서 참여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참여를 쭉 쉬세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저는 참여 전에도 원래 좀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네. 참여를 하는 게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네. 어차피 보실 분들은 그 시기가 와서 보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아예 안 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한 달, 네. 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을 통째로 안 봤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뭐가 나오는 집에 갔다가 또 그때 트여가지고 보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좀 그런 분들은 기운이 또 잘못 쓰이면 그게 몇 년을 가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알면 참 좋을 텐데 그걸 그렇죠. 알지를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연호님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뭐 다른 주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연호님이 정말 전달력이 끝장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집중을 너무나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미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연호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이 찾아온다면 잘 이겨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연원님께서 해주셨던 처음에 악마 이야기, 길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들무 시청자분들에게는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종교가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듣는 분들 각자의 종교가 전부 다 다른데 서로의 종교를 항상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에서는 잘 좀 피해 가시는, 악으로서 또 다 피해 가시고 좋은 일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